안녕하세요. 김작가의 역사리움입니다. 14, 15세기에 프랑스와 영국은 100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프랑스가 승리했는데 잔다르크가 1등 공신이었죠. 샤를 7세는 그녀 덕분에 프랑스 왕에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인기가 높아지자 샤를 7세는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샤를 7세는 배신자를 거쳐 영국으로 그녀를 넘겼죠. 잔다르크가 이단인지를 가리는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근거가 부족하자 그녀의 남장을 투집 잡았어요. 머리를 짧게 하고 바지를 입은 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잔다르크는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마녀 재판인데 오늘은 바로 이 마녀 재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녀 사냥의 광풍은 15세기 이후에 불었습니다. 1486년에는 일종의 마녀 교본도 출판됐어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란 책인데 마녀의 망치란 뜻이죠. 요하네스 슈프랭거와 하인리 크레머라는 수도사가 만들었어요. 우수도서 선정하듯 교황 인노체이시오 8세가 인증을 했죠. 이 책은 17세기까지 약 3만 부가 인쇄됐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300만 부를 넘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이 책 정말 황당합니다. 온통 미신이나 전설이에요. 이를테면 마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어 성관계를 가지죠. 마녀 감별법도 제시했는데 살벌한 고문들입니다. 먼저 불이 치솟는 시뻘건 불판을 걷게 합니다. 무사히 통과하면 마녀, 그때는 화형에 처합니다. 불타서 죽으면 인간임이 입증되지만 이미 사망이죠. 물고문도 있습니다. 몸은 묶은 뒤 물에 던졌는데 떠오르면 마녀로 입증됐으니 당연히 화형에 처하죠. 가라앉으면 인간, 물론 익사할 수밖에 없죠. 야비하고 성적 모멸감을 주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먼저 군중 앞에 여인을 세운 뒤 옷을 벗깁니다. 몸의 털을 모두 깎고는 죽은 깨나 사마귀 같은 점을 찾죠. 그 점을 바늘로 찔렀는데 피가 안 나면 마녀, 그 점으로 악마가 드나들기에 피가 안 난다나요? 피가 나지 않도록 가짜 바늘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마녀로 몰아가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로 고발되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도 별의별 고문을 다 했어요. 그러면 2, 3일을 못 버티고 허위 자백을 합니다. 자백했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아요. 무조건 화형이죠. 엄마가 마녀 판결을 받으면 자식도 함께 처형됐습니다. 간혹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고발하거나 돈을 바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고위 관료나 정치인에 줄을 대거나요. 그런데 이런 마녀 사냥은 도대체 왜 생겨난 걸까요? 일단 종교개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교와 신교가 갈등하고 종교전쟁까지 벌어졌죠. 뿐만 아니라 흑사병까지 창궐해 민심이 뒤숭숭했어요. 세상이 어려우니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작당합니다. 우리 편은 살리고 상대편은 죽여야겠죠. 자기들에게 쏟아진 불만도 다른 데로 돌려야 했을 거예요. 이를 위한 이벤트가 바로 마녀 사냥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마녀 재판은 좋은 돈벌이였습니다. 마녀가 죽으면 그 재산은 영주, 주교, 재판관이 나눴죠. 치정에 얽혀 마녀로 몰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부가 된 미모의 여성을 흠모했는데 고백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화가 나서 그녀를 마녀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15세기에서 18세기에 최소한 6만에서 8만 명이 마녀로 몰려 희생됐는데 사정이 이러다 보니 90%가 여성이었죠. 2000년에 이르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녀 사냥을 사죄했습니다. 마녀 사냥은 인류에 저지른 최대의 죄악이라고도 했죠. 요즘 상황은 어떨까요? 마녀 사냥이 정말 사라졌을까요? 글쎄요, 방식은 달라졌지만 사냥 행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선을 넘는 악성 루머나 댓글, 신상 털기, 맹목적인 저주, 이런 범죄 행위가 마녀 사냥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비판은 합리적이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량한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겠죠. 지금까지 김작가의 역사리움이었습니다.